수령님과 장모님을 좋은 철도에 편히 모시었더라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지 않겠다고 절절히 되뇌이시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최근 김일성, 또 김정일 부자의 배지를 떼고 등장하는 등 선대 후광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아버지인 김정일을 추억하면서 애절한 그리움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나오셨고요. 또 경민대 북한학전공의 강명도 교수 이렇게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김종대 전기기관차 연합 기업소를 시찰하다가 시찰 도중에 아버지 김정일에 대해서 그리움을 표출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먼저 북한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열차는 집무실이었고 집이었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과 장군님을 좋은 철도에 편히 모시었더라면 이다지도 가슴이 아프지 않겠다고 절절히 되뇌이시었습니다. 네, 이게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인데 먼저 전옥현 차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시찰 도중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어떤 동향들을 보면 홀로서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동향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배지도 잘 안 달고 또 초상화 걸었던 초상화도 내리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빨리 홀로서기를 해서 김정은 체제가 왔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선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저걸 보면 또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저 얘기는 뭐냐 두 가지로 이제 크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김정은이가 아직도 어린 지도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경륜도 없고 국정 운영의 철학과 어떤 그런 국정지향적 목표가 분명치 않다.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죠. 군인들한테는 계급장을 띄었다 붙였다 해가지고 군내 그 지휘권을 확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고 북한 주민들한테는 김정은이나 김일성을 내세워서 어떨 때는 향수를 자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지도자의 나약한 모습인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김일성 할아버지, 김정일 아버지에 대해서는 예. 북한 주민들로부터 비록 독재를 많이 했지만은 나름대로 일정한 카리스마를 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걸 또 인정을 받고 있었고. 근데 김정은이는 그런 카리스마를 주민들로부터 아직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카리스마를 그런 향수를 자극해가지고 김정은 체제를 좀 더 안착시키고자 하는 아직까지도 나름대로 정치 체제의 김정은 체제의 안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징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갈팡질팡하는 정치 행태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그 아버지인 김정일이 이 좋은 철도에 모셨더라면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겠다 이렇게 절절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김정일이 타고 다니던 열차 그게 외국에서 생산이 된 거죠?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다가 북한에서 자체로 또 다시 보강을 합니다. 예, 그 1호 열차라고 하는 것이 예. 허위사령부니까 허위청국 안에 열차 호위부가 있을 정도로 이 열차만 전용으로 관리하는 호위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열차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높은데 그건 왜냐하면 북한에는 이 열차, 1호 열차 자체가 이 열차가 전용기나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나 같기 때문에 그렇군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84년도 저 동유럽을 방문할 때도 불구하고 기차를 타고 보름 동안 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기차를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 아무리 길어도 미국도 10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런데 뭐 서너 시간이면 갈 이 뭐 체코라든가 루마니아를 보름 동안 기차 타고 간다는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차 자체가 김종인이가 이야기했듯이 움직이는 집무실입니다. 이 집무실은 사무실만 있는 게 저도 타봤지만요. 거기는 집무실도 있고, 근데 침실도 있고, 근데 위에 용접실, 그러니까 이제 면담을 하고 이제 간부들을 만나서 면접실도 있고, 전용 열차... 회의실도 있고, 예. 그 칸이 한 11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병원도 있고, 병원 빵통, 진료소 하는 진료 빵통도 있고, 예. 의사들이 타는
사우나까지 있습니다 그 안에. 없는 게 이렇게 없군요. 없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허위 송원들이 타는 앞뒤에 또 칸이 있고 네. 이렇게 상당히 뭐든 움직이는 호텔이라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움직이는 한 개 호텔이나 같다.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것도 이 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다가 연판도 되고 또 되고 엄청나게 듣고 방탄까지 하다 보니까 네. 무게도 많을 바. 그래서 이 1호 열차는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위에 아래에서 기차바퀴 돌아가는 게 열차 울림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이 방음 장치를 잘못하면 예. 이걸 겹겹이 하다 보니까 무게가 상당히 나가고 또 이 방탄까지 돼 있기 때문에 무게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 열차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예. 김정은 이야기했듯이 움직이는 집무실, 움직이는 그 김정일이나 김일성의 열차는 2대가 있는데 하나만 움직이는 게 똑같은 열차가 2대가 움직입니다. 어디에 탄지 몰라요. 1시간 간격을 하나 먼저 가고 또 다른 기차가 가기 때문에 어느 열차에 어느 칸에 누가 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정도의 이제 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에 호화롭죠. 보름이든 한 달이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근데 왜 이게 좋은 열차라고 했냐면 네. 좋은 철도라는 건 이제 이 철길을 말하는 철도라고 북한 말은 철길을 철도라고 하는데 네. 이 좋은 철도라는 것은 그 김정은 이야기했던 건 이 철길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열차도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북한의 김정일이 열차가 계속 좀 좋은 걸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좀 해야 되는데 1호 열차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오게 되면 계속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 바꾼다는 게 보통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그 예전에 있었던 열차를 계속 리모델링하면서 아마 썼을 겁니다. 아마 그 계속 교체하지 못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좋은 철도하면 이 철길뿐만 아니라 철길은 다 낡았거든요. 지금 북한이 철길뿐만 아니고 기차 빵통 김정은이 네. 타는 이 기차 빵통까지도 좀 좋은 것으로 더 좀 지금처럼 더 현대적이고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면 네.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프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를 조금 더 좋은 곳에 모셨으면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자기한테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자기가 김정일이 항상 그랬거든요. 예. 수령님 김일성 수령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별장을 김일성이 있을 때는 별장이 40개 아니었습니다. 몇 개 안 됐는데 수령님이 위한다고 하면서 각 경치 좋고 정말 살림이 우거지고 해변가 같은 좋은 것 가장 북한에서 아름답고 경치 좋은 곳은 별장으로 다 꾸려놨는데 예. 그렇게 해놓고 수령님을 위한다고 다 자기만 가서 놀았잖아요. 수령님이 간 별장 몇 개 안 됩니다. 매양산, 주울온천, 해울레도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가서 즐기고 파티에서 회의하고 파티 별장 파티를 했던 것은 김정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추억하면서 당신들 그 같이 따라간 간부들 현지 시찰할 때 같이 간부들 그렇죠. 뭐 예. 1순위, 2순위, 3순위부터 다 따라가잖아요. 예. 이 간부들한테 그렇게 충성을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은 그때 김정일이 타고 다니던 그 1호 열차라는 거는 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야기는 그 금수산 태양궁전에 김일성이 타던 차, 뭐 그다음에 배 있지 않습니까? 그 현지도 다닐 때 예. 섬마을에 가도 건너갔던 아. 배. 화요트는 못 갖다 놓지 여기다. 네. 그러니까 이거 이 기차를 보면 고트를 보면요, 지금 일반 기차 색깔 국방색 비슷합니다. 좀 색치나 좀 잘했다 뿐이지. 그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북한 열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열차 전체를 타겠다는 것보다 기관차하고 김정일이 집무실 했던 건 사우나까지 거기다 갖다 놓겠습니까? 사람들한테 관람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집무실, 침실 이런 것들을 아마 갖다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 사종물로 이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타고 다니던 뭐 자동차라든가 승용차라든가 근데 벤주 600형 같은 건 갖다 안 놓죠. 옛날에 타던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스탈린한테서 받은 50년대 받았던 지무라는 차가 있어요. 예. 그걸 거기다 갖다 놨지 김일성이 현대 죽기 전까지 타던 600형 벤츠 같은 건 거기다 갖다 안 넣죠. 그렇습니다. 그 여기서 저희가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김정일이 이제 사망 당시에 열차 안에서 사망한 걸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사망 시점이나 사망 당시 어떤 정황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어떤 정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가장 큰 논란이 있었던 것이 당시 2012년도 12월 17일인데 예.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12월 17일 날 김정일이가 달리는 열차 안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돼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정보 당국에서 당시 이제 위성 첩보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달리는 열차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고 용성역에 정차해 있는 열차 안에서 사망했다. 아, 용성역에 있는 열차가 움직인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망 시점과 사망의 정황에 대한 그 우리 정보당국의 정보하고 북한 당이 발표한 것과 다른데 이렇게 달리 이게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북한 당국은 첫째로는 폐쇄사이기 때문에 예. 직접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거가 하나 그렇죠. 있고 예. 이런 사망과 관련해서도 어떤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에 이르는 이런 세습 체제, 어떤 유훈 정치의 그 기반을 닦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망 시점과 장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도 왜곡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달라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정보당국에서 파악한 이런 객관적인 과학 정보 활동에 의해서 입수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정보당국의 판단이 맞을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에서는 왜 움직이는 그러면 열차에서 사망했다고 그러느냐. 움직이는 관계인 것은 네. 열차가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강병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 김정은이나 김일성은 반드시 열차 타고 정상회담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지방 순시도 가고 이동을 다 열차로 했죠. 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나깨나 북한 주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사망할 때까지도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모습. 그래야만이 주민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확보하는데 그렇죠. 쉽다. 예. 정치 상징 조작의 차원에서도 이렇게 왜곡한다. 이런 거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열차 공장을 시찰하면서 한 이야기가 철도를 새로운 세계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그 나진아산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러시아를 잇는 그 물류 수송을 위해서 잇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이걸 혹시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관심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걸 좀 겨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또 이야기가 그러니까 나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김정은이가 어떻든 간에 지금 이제 북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도 알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제 특구도 지정 한 20여 개 지정해갖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건설 사업도 대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김정은식 경제 회생 정책의 하나로서 철도 현대화를 들고 나왔다. 예.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이제 기간 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간 시설 중에 이 도로와 철도거든요. 항만 이런 건데 도로가 낙후된 것도 낙후된 거지만은 철도의 낙후 현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주 가관일 정도로 낙후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 경제 병진 정책에 의해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철도가 움직여야 물자를 수송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 시설을 현대화시킨다. 북한 전역의 철도 그런 측면이 오히려 더 강하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부수적으로 북한에 이제 자본이 안 늘고 물자가 부족하니까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나진 핫산 이런 프로젝트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러시아의 경제 지원을 얻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 간에는 이미 이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합작 회사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 철도 현대화하는 것은 나진 핫산 프로젝트와 연계된 그런 구상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미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도 이 유라시아 이런 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거대한 정책을 지금 현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그렇죠. 목표거든요. 예. 그래서 이 러시아 이런 무연탄 같은 것이 이미 우리 국내까지 들어왔거든요. 그 프로젝트 일환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이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남한 자본과 남한의 어떤 물류 지원을 받고 싶은데 이게 오이사 제조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 조금은 염두에 있다. 뒀을 것이다. 그러나 예. 중점적인 정책의 목표는 북한 내 철도를 현대화시키지 않고서는 북한 경제나 북한 주민의 어떤 그런 이 복지 네. 이런 거를 염두에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낙후가 심하다. 이거를 재생시켜야 되겠다. 여기에 더 큰 정책 목표가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현재 지도하면서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울컥한 모습을 좀 비췄습니다.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뭐 김일성, 김정일 공연을 보다가 눈물을 좀 보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그 어떤 특정 이미지를 좀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보시는지 아니면 실제 본인 성격이 좀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돌출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저는 이것만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일찍 요이고 그러니까요. 또 아버지도 말이야 김일성 같은 경우는 김정일이를 뒤에서 20년 동안이나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그렇죠. 고산으로 아주 이렇게 뒷받침을 후계자로 키웠는데 예. 다 정치하는 거 리더 아까도 경험 다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김정은이 자기가 후계자도 되기도 전에 벌써 뭐 2010년도에 한번 나타났거든요. 후계자 모습을 지금 김정은, 김일성 청년 모습을 하고 2010년 10월 10일 날 김일성 광장 군사 퍼레이드 할 때 김정일 바로 옆에 섰던 것이 전부예요. 뭐 후계자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러다 예. 갑자기 그 다음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후계자 수업은 둘째치고 정치 경험, 정치 리더 할 새가 없이 죽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도 왜 아버지는 나는 왜 이렇게 이랬을까? 아버지만 생각하면 좀 서러움이 좀 차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모든 걸 다 봐서 가만히 나한테 모든 오케이. 지금 3년 동안 해보니까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고 왜 아버지는 일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철도 하나 우리 전익현 차장님 말씀했지만 철길 하나 변변하지 못하고 김정일이 때 가장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북한에는 복선 철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복선으로 되어 있는 철도가 1열차가 다니는 1호 열차가 아니고 1열차를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청진이 1열차라고 하는데 우리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관인데 네. 이 구간에 복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열악하고 그리고 철길 레일 자체가 다 낡아가지고 꼬이고 해가지고 이게 형편없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물려받은 건 이제는 파산된 북한을 물려받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소름도 좀 있지 않았냐. 또 맨날 홀로서기 하는데 지금 홀로야. 지금 홀로지 누가 뭐 홀로서기 시작하지 않았냐 이러는데 이미 홀로입니다. 예. 그러나 아버지, 할아버지 후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뿐이지 네. 홀로죠. 지금 누가 김정은 누가 도와주고 있어요. 죽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도와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네. 홀로 가는데 자꾸 저렇게 울컥울컥 하는 것은 자기가 3년 동안 해보고 이제 보니까 너무 이제 서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서러움이 없지 않아 그렇죠. 있을 거라고 갑작스럽게 생각해요. 너무 권력징계가 그리고 돼서. 너무나도 지금 어려움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왜 빨리 죽어가지고 나한테 이 두 어깨에다 이렇게 큰 짐을 맡겨놨나. 말은 안 그러게요. 하지만. 그 버거운 예, 마음이나 어떤 부담감이 이렇게 그리고 표출이 되는 그렇죠.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러면서 또 애처롭게도 생각했죠. 아버지, 지금 김용준은 95세까지 나와서 투표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예. 우리 아버지는 왜 70도 맞서기 빨리 죽어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뭐 이런 서러움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화제를 좀 돌려서요. 그 강석주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외교통으로 알려져 있고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의회 의원이 북한을 방문해서 거기 마중을 좀 나왔나 봐요. 근데 모습을 보아하니 한 20kg 정도가 확 빠져서 건강에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석주가 36년생 정도 될 겁니다. 예. 39년생. 그러니까 지금 한 77, 8세 이렇게 되거든요. 6, 7세. 이 정도 되면 북한의 평균 수명이 70이 안 돼요. 네. 지금 66, 7, 8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북한 평균인보다도 10몇 년 이상 정도 살은 장수하고 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노환에 따른 급격한 체중 감소 현상이기 때문에 뭔가 병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병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럽의회 네. 정치인들을 이렇게 접견을 하고 그러니까요. 또 본인이 얼마 전에 직접 쿠바에 그렇다고 대표가 있고 하더라고요. 갔어요. 예, 예. 이런 걸 본다면은 김정은이 밑에서 아프다고 그래서 제대로 김정은이 지시상 이행 안 하면 잘리지 않습니까? 공포. 처형당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지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정치 체제가 흔들리는 조짐 중에 하나고 또 강석주의 병환이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는 이제 인물인데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쿠바도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활동을 그래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행보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강석주를 대신한 인물이 있습니까? 지금 강석주로 대신할 인물을 보면 이제 이수용이가 이제 외무상이니까 아마 예. 이수용이가 지금도 뭐 이수용이가 많이 활동을 하고 강석주가 뭐 그 쿠바에 가면 러시아로 가고 이렇게 지금 엇바꿔서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 말하자면 이수용이가 국제비서 자리로 가게 되면 이 외무상 자리가 비잖아요. 이걸 김계관이가 맞지 않을까. 아무래도 김계관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김계관이가 우리 핵 문제로 비롯해가지고 대미 외교라든가 이 대외 외교를 많이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파악이 능력이 있고 또 많이 알려졌거든요. 강석주가 지금도 쿠바에 간다는 건 그만큼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그만큼 쿠바가 비중을 높이 보다 보니까 누구를 보낼까. 다른 사람 그렇죠. 보내면 예. 쿠바로 자기네를 좀
좀 낮게 보낸다는 감도 있잖아요. 누구를 보내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막 살이 다 빠지고 20kg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강석주를 보냈다는 것은 강석주를 대체할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마 뭐 이수용이가 강석주 자리 간다든지 아니면 김계관이가 단번에 강석주 자리 갈 수는 없습니다. 김계관 정도에서. 네. 그러니까 앞으로 김계관이나 이수용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북한에서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이수용 자체도 장성택에 상당히 가까웠던 사람이고 한 달 동안 체포돼가지고 국가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이수용이를 또 김정은이가 그렇게 등용을 할까? 그렇다면 대안은 김계관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끝으로 저희 남북 관계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북한 측에 제의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서울 안보대화에 참석을 좀 하라 이런 내용이었고 하나는 남북 국회의장 회담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거부를 했어요. 이 얘기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뭐 일종의 그렇게 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이 현재 김정은 체제가 제대로 이제 안정돼 있지 않고 체제 불안 의식을 김정은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김정은이 지금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제가 판단컨대는 체제 불안 징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관계라면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우리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원받을 건 지원받고 자기가 포기할 핵은 빨리빨리 포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체제 불안 의식 때문에 핵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정부로부터 과거 햇볕 정책과 같은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또 물자 지원을 받는다 해서 과거처럼 좋게 활용할 수 있느냐?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한국 정부의 물자가 체제가 안정돼 있는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들을 경우에는 남한 사회, 한국 사회에 대한 동요 현상이 주민 사회에 일어난다.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북한 내에는 한류에 대한 이런 이 향수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럴 때 물자까지 들어오면 한국을 동경한다는 얘기는 자본주의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건 장마당이 확대되는 현상 속에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김정은이는 김정은식 사회주의, 북한식 사회주의 3대 세습체를 안착시켜야 되는데 네. 북한 사회주의, 김정은 사회주의 체제가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남북 관계가 개선됐을 때 불어오는 훈풍보다는 역풍이 두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킬 준비가 이런 체제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때문에 약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결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화 거부를 지금 한 상황인데 네. 우리 측에서 어쩌면 통 큰 제안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쪽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는 저는 다 썼다고 보고요. 네. 대화를 계속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있고 지금 대화하자고 국회의장 회담하자 그러고 예. 또 안보대회도 초청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걸식 대화는 필요 없다. 너무 구걸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김정은이 더 오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고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서 얼마나 비방 중상을 합니까 지금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대화하자고 문은 다 열어놨는데 또 계속 구걸식으로 하게 된다면 애고를 하거나 구걸하는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미 대화의 문은 열어 있다고 봤으면 공은 북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 쪽에 북한의 김정은이 비율을 맞출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경한 대북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그리고 경민대 북한학 전공의 강명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